러시아가 지난 1월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을 통해 체포된 한국인이 극동 지역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던 선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이 이만희 교주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 모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표현하는 그림자 회화의 거장, 호지시로 세이지의 작품이 국내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가 성경을 묵상하며 표현한 성화 작품도 10여 점 전시되고 있어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묵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오랜 독재 정권 아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중남미 국가 니카라과 소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한국인이 극동 지역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던 선교사라고 밝혀지면서 한국교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 타스 통신은 지난 12일 한국인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타스 통신은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체포된 한국인은 백광순 씨라며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수감된 한국인이 백광순 선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교회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백 선교사는 지난 2020년부터 극동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 등을 도우며 선교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선교사는 2009년부터 중국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다 지난 2020년 러시아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백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파송했지만 현지에서는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블라디보스톡 지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이사장 이선고 목사는 외교부와 러시아 대사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30까지는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1월 달에 내가 카톡 넣은 거를 안 열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보도 보고 그거를 점검을 해보니까 이때 체포된 모양이구나.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탄원서 만들어서 러시아 대사관하고 외교부에다 내고 해서. 예장 백석총회 관계자는 일단 사태를 파악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빠른 석방을 위해 총회도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당국 역시 백 선교사의 빠른 석방을 위해 조만간 주로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백 선교사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선교사의 구금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빠른 석방을 위해 한국교회와 외교 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오늘 이만희 교주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93세 고령의 이만희 교주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처음 열린 신천지 행사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한혜인, 송주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평 46번 국도의 한 휴게소에 전국에서 온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 버스 행렬은 휴게소 주차장을 가득 메우더니 휴게소 인근 한 종교단체 시설 주차장에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버스 처음 보네. 뭐 행사 있어요 오늘? 네, 진짜 이 버스들은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 신천지 신도들을 내려주고 온 버스들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가평 연수원 근처로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에서 내린 신도들의 행렬이 2km가량 이어집니다. VIP, VVIP 표시를 한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최근 이만희 교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신천지 창설 40주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신천지는 이번 40주년 집회를 위해 신도 총동원령을 내릴 만큼 신도 결집에 신경을 썼습니다. 신천지는 앞서 40주년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신도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신천지 탈퇴자로 규정한다고 경고했고 군대에 간 사람도 반드시 참여하라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불거진 이만희 교주 건강 이상설을 의식한 듯 신천지 창설자 이만희 교주 신격화에 집중했습니다. 신천지 전국 12지파가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등장하자 신도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신도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화답하며 손을 흔드는 이만희 교주. 신도들은 약속의 목사라는 칭송도 모자라 보혜사라고 외칩니다. 이만희 교주를 찬양하기 위해 어린이들도 동원됐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에게 계시록 실상 완성을 위해 신천지 말씀에 더욱 정진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신천지는 14일 오후 내내 창설 40주년 기념 집회와 자체 평화 행사, 평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 영생과는 거리가 먼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 신천지 창설 40주년 집회.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와 신도 결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표현하는 그림자 회화의 거장, 후지시로 세이지의 작품이 국내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가 성경을 묵상하며 표현한 성화 작품도 10여 점 전시되고 있어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묵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천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ED 조명의 바탕에 동화 같은 그림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하나 칼로 오려낸 나뭇잎은 선명하게 빛나고 은은한 달빛마저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림자극처럼 밑그림을 오려낸 뒤 빛을 투과하는 방식으로 회화를 완성하는 카게의 기법. 그림자 회화의 거장 후지시로 세이지의 작품 200여 점이 국내 관람객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색칠을 입히기 위해서 그 오려낸 부분에다가 셀로판지나 조명 필터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셔서는 그냥 일반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보면 굉장히 입체감이 있는 작품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골판지와 전구로 그림자극을 시작하면서 그림자 회화를 개척한 후지시로는 주로 동화의 이야기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성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기독교적 작품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온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자란 작가는 지금까지 100여 점의 기독교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성서를 많이 접하면서 그 성서가 주는 그 내용의 무게감이나 그런 깊이에 굉장히 압도돼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천지창조 같은 작품은 11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올해 100세 현역 작가의 한 세기 작품 활동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중남미 국가 니카라과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니카라과는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이 20여 년간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인데요. 최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어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장애인 사역과 교육 선교 등 풍성한 선교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서진우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니카라과는 그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로 그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니카라과의 그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물의 나라입니다. 큰 호수가 2개 있는데 그 호수가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크기만큼 매우 큽니다. 니카라과는 원래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지금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산디니스타 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쿠바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과도 교류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1985년도부터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대통령을 하다가 2007년부터 직권을 다시 잡고서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22년간 권력을 잡고 있는 중인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아내 또한 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판에 거의 대통령 가족들이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심지어는 자신의 6째 아들을 후임자로 좀 세울 계획도 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니카라과가 IT 다음으로 중남미에서 빈곤한 국가입니다. 수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한 달 월급이 100불도 못 받는 정도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기독교 분포도가 85%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가톨릭이 한 68%, 개신교가 한 10몇 프로 정도? 니카라과는 미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여는데요. 각 지역마다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갈망하고 또 열망해서 또 말씀 들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여기 담당하고 있으시는 그 목회자분들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인데 다른 교회에 가서는 자기 목사랍시고 그렇게 행세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니카라과 목회자들의 그런 성윤리 교육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2018년도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엄청 큰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이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은 이제 손을 대서 국민들이 끝까지 열이 받아서 이제 시위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 일어났을 때에 여기 정부에서 미국과도 좀 연관이 있다 싶어가지고 미국에 관련된 선교사들, 법인들을 이제 뒷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또 가톨릭의 신부들이 반정부 세력간의 지지를 하다 보니 이 정부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간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지금 종교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미국에 있는 국무부에서 북한, 쿠바, 니카라과, 러시아, 중국을 종교 탄압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니카라과에 있는 종교 법인들의 인가를 계속 취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15개의 법인이 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기독교 법인들도 취소가 되고요. 신학교도 인가가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니카라가 아까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선교 단체인데 뭔가 탈세를 했다라는 그런 건을 잡고서 뭔가 압박을 하려고 하고 또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톨릭 어느 한 주교를 이제 구속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구속된 그 주교를 위해서 여러 신부들이 거기에 맞서서 또 시위를 했다가 검거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좀 많은 규제와 제재를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는 니카라과 정부 간섭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고 복음의 통로가
좀 더 이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니카라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니카라과 꿈나무들에게 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함으로 이 아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니카라과에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만 2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장애인 크리스천 학교가 있으면 좋은데 니카라과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여기 니카라과 장애인 크리스천 학교가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한 여기 문맹들이 많습니다. 글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외국인인 저한테 스페인어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교육에 있어서 정말 열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교육 선교를 위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파송받아서 니카라과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카라과에서 서진우 선교사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교계가 지역의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초청해 기독시민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예장합동 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된 여수제일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를 포함한 인천 지역 12개 교계단체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인천 기독시민 자유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신앙의 자유와 생명 존중, 역차별법 폐지 3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많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문제는 뭔지 또 바른 입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모든 인천에 있는 모든 기독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으로 함께 나누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예장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여수제일교회를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41호로 지정하고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여수제일교회 담임목사 박응진 목사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전남 동부권의 어머니 교회로서 그리고 이 땅에 또 부흥의 초석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제일교회는 1906년 김아무 여사에 의해 설립된 후 전남 동부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